자, 다 받으셨죠?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수열에 대해서 좀 알고는 가셔야 되기 때문에 수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이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의 배열 상태에 대해서 배열에 대해서 지금 규칙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규칙성. 이 규칙성을 파악을 하는 것이 결국에 수열 단원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요. 수열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숫자의 배열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 숫자의 배열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은 여기에서 지금 규칙성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2, 4, 6, 8 그리고 뭐 10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숫자의 배열 자체를 수열이라고 하는데 규칙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를 통상적으로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하고요. 얘를 두 번째 항이라고 하고 얘를 세 번째 항이다라고 이렇게 읽어줍니다. 자, 그래서 통상 이제 지금 보는 바지 A의 N이다라고 했을 때는요. 지금 이때는 지금 보는 바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N번째 항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N번째 항이다. 자, 이 숫자의 배열을 보시고서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2, 4, 6, 8, 10 이런 식으로 배열이 결국에 짝수의 배열이 된다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요. 첫 번째 항을 A1의 값이다라고 하고 있고 이웃하는 두 항에 A의 N과 A의 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형광펜으로 밑줄 칩시다. 두 항 A의 N과 A의 N 플러스 1 사이에 어떻게 해요? 관계식 거기에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시면 되는데요. 얘를 조금 어려운 말로요.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점화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관계식을 어떻게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편의상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의 N, N번째의 항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추론을 한번 해볼 건데 첫 번째 항이었을 때는 2고 두 번째 항이었을 때는 4고 세 번째 항은 6에 해당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때의 규칙성을 파악을 하실 때 우선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항의 번호와 그리고 숫자의 관계를 먼저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1이었을 때는 2다라고 했으니까 이 2라고 하는 녀석을 지금처럼 2 곱하기 1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바라볼 거고요. 자, A의 2라고 하는 두 번째 항은 4다라고 했으니까 이 4를 지금부터 어떻게 바라볼 거냐면 2 곱하기 2다라고 한번 바라볼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는 바지 6은요 2 곱하기 3이다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8이라고 하는 녀석은 2 곱하기 4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며 10이라고 하는 녀석은 2 곱하기 5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이러한 숫자의 배열이 지금처럼 이러한 규칙으로 계속 간다라고 한다면 n번째의 항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n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약속은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납득이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때 항번호라고 하는 1이라고 하는 녀석과 여기에 1이 서로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보는 바지 5, 5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이 5라고 하는 녀석과 그 다음에 이 5가 서로 간에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항의 번호와 지금 보는 바지 숫자의 관계를 어떻게 서로 간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수열 단원에서 공부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지금 보는 바지 A의 N이라고 하는 N번째 항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일반항이에요. 왜 일반항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n에다가 각각 수를 집어넣었을 때 그 수에 대한 어떻게 숫자를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A의 n이라고 하는 이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대표적인 어떻게 표현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의 n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확인을 해봤으면 하는 건 뭐냐면 자, 지금 봅시다. 여기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의 N이라고 한 녀석과 A의 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수열에 의하면 결국에는 A의 예를 들어서 세 번째 항에서 빼기에 A의 두 번째 항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A의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게 되면 얘가 2로 어떻게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앞에 항과 뒤에 항 사이에 그 빼기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2가 된다는 소리니까 이 녀석을 조금 더 어떻게 좀 이쁘게 한번 만들어 보면 A의 n 플러스 1 뒤에 항에서 다시 빼기에 어떻게 A의 n번째의 항을 빼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동일하게 2가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의 n 플러스 1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뒤의 항 그리고 A의 n이라고 하는 이 n번째 항을 앞의 항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명명을 한번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n번째 항이기는 하는데 A의 n 플러스 1번째 항과 A의 n 그러니까 n번째 항 사이의 관계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얘는 뒤의 항이고 얘는 앞의 항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수열에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2 곱하기에 어떻게 n 플러스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으며 그리고 n번째 항이라고 하는 일반 항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의 n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데 두 녀석을 서로 빼게 되면 뭐가 된다라는 거야?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가 된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두 개의 항을 가지고서 어떻게 그 사이의 관계식을 통해서 이 수열이 어떠한 수열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우리가 수학적 귀납 정의에서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첫 번째 항과 그 다음에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지금과 같이 수열의 규칙성을 파악을 하는 단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칠 부분은 A의 1이다라고 하는 녀석에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그리고 아까 형광펜으로 밑줄 친 그 부분을 두 가지를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서로 이어주면 됩니다. 수열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귀납적 정의예요.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앞의 항과 뒤의 항 사이에 지금 뒤의 항에서 앞의 항을 빼면 얘도 2, 얘도 6에서 4를 빼도 2, 8에서 6을 빼도 2, 10에서 8을 빼도 2가 되어버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수열은 결국에는 어떻게? A의 n 플러스 1 뒤의 항에서요 앞의 항을 빼게 되면 2로 어떻게 동의를 하고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첫 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입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요.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해봅시다. 이왕 이걸 공부를 했으니까. 자, A의 n 플러스 1에서요. 그 다음 빼기 A의 n이라고 하는 앞의 항을 뺐다라고 했을 때 자, 이 녀석이 특정 상수 K가 나온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등차 수열. 우리가 본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것은 수열이기는 한데 등차의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등차에다가 빨강색으로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등차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규칙성이다라고 쓰시면 돼요. 규칙성. 그러니까 등차의 관계에 있다라는 그 규칙을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무슨 뜻이냐면 만일에 첫 번째 항이 2다 그리고 공차가 2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첫 번째 항은 2인데요. 두 번째 항은요 2씩 더하면 된다는 소리니까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에서 2를 더하게 되면 6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엔 순차적으로 어떻게 첫 번째 항과 이러한 관계식 하나만 알고 있어도 전체의 수열을 모두 배열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요. 역시나 수학은 귀찮은 것을 단순하게 만들어서 좀 보기 좋게끔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는 게 있다 보니까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두 가지 첫 번째 항과 그 다음에 그 관계식만 알아도 이제 전체의 수열을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요. 이것은 비단 우리가 언제 공부를 하냐면 수학하에서 공부를 하는 것 중에 그 집합이라고 하는 거 배우셨죠? 거기에서 그 조건제시법과 비슷한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좀 더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가봅시다.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와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다라고 했습니다. 자, 등차 수열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비 수열에다가 마찬가지로 빨강색으로 동그라미를 치시면 됩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등차라고 하는 것은 이 수열의 어떻게 숫자의 배열 상태에서 규칙을 나타낸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동그라미 1번을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항을 A, 공차를 D를 이용을 해서 나타내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아까랑 똑같습니다. 2, 4, 그 다음에 6, 8 쭉 갑니다. 자, 그랬을 때 A의 n번째 항이라고 하는 녀석은 2의 n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첫 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2고요. 그리고 어떻게 뒤에 항에서 어떻게 앞에 항을 뺐을 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로 어떻게 동일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균합적 정의라고 했었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2가 의미하는 것이 공차를 의미합니다. 공차다라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첫 번째 항은 역시나 어떻게 2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항은 A라고 하는 숫자에 해당이 되는데 A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A의 n 플러스 D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 항과 앞에 항 사이의 관계를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이니까 조금 더 아까 지금 방금 공부를 했던 내용을 그대로 왜 이렇게 말이 안 나? 아까 했었던 그 방법대로 그대로 간다면 A의 n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A의 n을 하고 그 녀석 이퀄 D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D가 의미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2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아, 등차 수열은 앞에 항과 뒤에 항 사이에 그 차가 항상 일정하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납득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등차 중항에서 중항에다가 빨강색으로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되는데요. 이 말은 짓은 무슨 뜻이냐면 등차 수열에서 어떻게 그 중간 항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쪽으로 가봅시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 짝수의 수열 같은 경우에는 등차 수열이다라고 이미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예를 가지고서. 자, 봅시다. 이 2라고 하는 녀석과 6이라고 하는 녀석은 4에서 어떻게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2, 4, 6만 봤을 때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2분의 2 더하기 어떻게 6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 개의 항 자체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무조건 하나의 중간항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그 중간항이라고 하는 것은 양 끝에 있는 어떻게 두 항의 합을 어떻게 2로 나누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자, 이쪽으로 가봅시다. 어떤 등차 수열이 있어. 그 수열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서도 n번째 항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번째 항은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어떻게 A의 n 플러스 2번째 항이다 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 각각이 어떻게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아,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A의 n 플러스 1번째, 즉 중간 항은요 보는 바와 같이 양쪽에 있는 어떻게 두 개의 항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돼요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납득이 됐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가능해요. 자, 이쪽으로 가볼게. 자, 봐라. 자, 이 녀석 두 녀석 항 사이에 어떻게 공차 D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죠. A의 n 플러스 1에서 다시 마이너스 A의 n을 했을 때 어떻게 얘가 D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의 n 플러스 2에서 빼기 A의 n 플러스 1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공차 D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엔 공차 D가 서로 간에 동일하니까 결국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야?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서로 같다라고 한번 해보시면 여기다 쓸게요. A의 n 플러스 1에서 다시 마이너스 A의 n을 할 때와 A의 어떻게 n 플러스 2에서 다시 빼기 A의 n 플러스 1을 할 때가 서로 동일을 하니까 이 관계식을 어떻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유도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자, 그래서 어떻게 등차 수열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균합적 정의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와 같은 균합적 정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만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A2가 B가 된다. 거기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시면 돼요. 우선은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항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각각의 차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공차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전체의 수열을 우리가 완성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는 바같이 동그라미 2번은요.
위에 있는 식과의 차이가 여기서는 세 개의 항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세 개의 항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을 때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게 가능해야 된다는 거지.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a의 n 플러스 1, 요 녀석이 보는 바와 같이 2분의 a의 n에다가 다시 플러스 a의 n 플러스 2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의 n 플러스 1이라고 한 녀석을 내가 알아내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n에다가 내가 1을 하나 집어넣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의 2라고 한 녀석은 2분의 어떻게 a의 1에다가 플러스 a의 3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항을 알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떻게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알아야 된다는 소리니까 세 개의 항에서는 어떻게 두 개의 값을 정확하게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의 차이가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등비수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등비수열은요, 어떠한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하냐면, 자, 2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4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8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2, 4,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32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얘는 두 번째 항, 얘는 세 번째 항, 얘는 네 번째 항, 얘는 다섯 번째 항이야.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의 번호와 그 다음에 어떻게 수열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4라고 하는 녀석은 2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2는요 2의 1 거듭제곱이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8이라고 하는 녀석은 2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16이라고 하는 녀석은 2의 4제곱입니다. 얘는 2의 5거듭제곱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1이었을 때는 1이고 그 다음에 2였을 때는 2이고 3이었을 때는 3이고 그 다음에 뭐 5였을 때는 5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떻게 n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2의 n거듭 제곱이 이렇게 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이러한 수열을 우리가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등비에다가 빨강색으로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돼요. 아까 공차라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라고 했을 때 그 등차가 의미하는 것은 뒤에 항과 앞에 항 사이에 어떻게 일정 숫자가 어떻게 그 차이가 발생을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 보는 바지 등 B라고 했을 때는 같을 등의 어떻게 비율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즉 앞에 항과 뒤에 항 사이에 일정한 비율이 성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어떤 일정한 비율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냐면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얘는 2입니다. 그러면 a의 1분의 a의 2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는 2가 됩니다. a의 2분의 a의 3을 한번 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2입니다. 맞습니까? 왜 그러냐면 a의 2는 지금 4고 a의 3은 8에 해당이 된다고 했으니까 4분의 8로서 어떻게 2라고 하는 b가 일정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일에 이 수열이 그러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우리는 어떻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a의 n 플러스 1, 이 녀석을 a의 n이라고 하는 앞에 항으로 나누었을 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2로 일정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2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a의 n분의 어떻게? a의 n 플러스 1이라고 한 녀석을 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2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녀석을 해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 첫 번째 항은 2고요. 그리고 뒤에 항과 앞에 항 사이에 어떻게 그 b가 2가 됩니다 라고 하는 수열이고 얘를 등비 수열이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조금 더 보기 쉽게 a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뒤에 항은요. 앞에 항에다가 어떻게 2를 곱하면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첫 번째 항은 2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항은요. 이 2에다가 2를 곱하면 되니까 결국에 4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8에 해당이 된다라는 형식으로 쭉 이어나가면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보다 지금 보는 것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좋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공비라고 합니다. 공비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자, 두 번째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은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아래다가 빨강색으로 동그라미를 치시고 어떻게? 공비다라고 하는 것. 자, 그 위에다가 빨강색으로 물결 표시를 하시고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등비 중앙을 이용을 하여 나타내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무슨 뜻이냐면, 자, 이걸 좀 지울게요. 자, 봅시다. 자, 봐봐. 가장 간단하게. 2, 4, 8은요, 등비 수열이에요. 세 개의 항이 등비 수열이야. 그러면 등비 중앙이라고 했으니까 이 등비 수열 세 개의 항에서 중앙은 어떻게 돼? 4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떠한 특징을 우리가 이제 포착을 할 수가 있냐면 4라고 하는 녀석은 그 녀석의 제곱이라고 했을 때 결국엔 어떻게 2 곱하기 8이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짓은 무슨 뜻이냐면 중간에 항을 제곱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앞에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을 곱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요 녀석을 일반화를 시키게 되면 A의 n, A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2가 있다라고 했을 때 세 개의 항이 등비수열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A의 n 플러스 1, 그 녀석의 어떻게 제곱은 A의 n에다가 곱하기 A의 n 플러스 2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마찬가지죠. 세 개의 항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관계식만을 딱 봤을 때는 얘가 등비수열인 것은 알겠는데 첫 번째 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여기서도 어떻게 첫 번째 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2. 그리고 어떻게 두 번째 항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4.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 여기다가 1 하나만 집어넣게 되면 보는 바와 같이 A의 2의 제곱이라고 한 녀석은 A의 1 곱하기 A의 3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A의 1도 알고 A의 2도 알고 있으니까 A의 3도 자연스럽게 알아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식에서 두 개의 항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에는 그냥 항번호 하나에 대한 값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세 개의 항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무조건 두 개의 항에 대한 정확한 값을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우리가 이제 겨울방학 특강 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자, 이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맛보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등차 수열의 심화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니까 제가 인강으로 나중에 따로 공유를 해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우선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해만 해주셨으면 해요. 자, 넘어갈게요. 자, 수학적 귀납법으로 이제 등식 증명하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아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첫 번째 항이라고 하는 녀석이 2였고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n이라고 한 녀석이 2다라고 했을 때 이 관계를 가지고서 2, 4, 6, 8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등차수열이라고 했었고요. 그런데 잘 한번 봅시다. 지금 보시면요. 이 식 자체를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2, 4, 6, 8 이런 식으로 써 내려가려면 첫 번째 항이 2가 된다는 게 명확해야 되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보는 바와 같이 n번째 항과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 명확하게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요. 그 말은 즉슨 무슨 뜻이냐면 이것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파악은 할 수가 있지만 이거 자체가 맞다라는 보장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납득됐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자연수 n에 관한 명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시고요. 자연수 n에다가 빨강색으로 동그라미를 치시면 됩니다. 이 명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명제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명제가 어떻게 참인 것을 어떻게 자연수 전체의 범위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n이 1이었을 때 그 명제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K번째 항에서 어떻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는데 성립한다고 가정 거기에다 형광펜으로 밑줄 칠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읽어주면서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를 하라고는 했지만 이거 자체를 가지고서 지금 당장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표시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만일에 얘가 어떻게 맞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n equal k 플러스 1이었을 때에도
명제 P에 n이 성립을 한다라는 것을 보인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칩시다. n 이퀄 k 플러스 1이었을 때 여기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세 가지를 기억을 하면 돼요. 어떠한 명제가 자연수의 전체의 범위에서 성립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첫 번째 항이 어떻게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줘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K번째 항이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K 플러스 1번째 항이 맞는지를 확인만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봅시다.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항이 2가 나왔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등식 성립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A의 n이라고 한 녀석이 실제 어떤 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어떻게 정의가 된다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A의 n 플러스 1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두 녀석을 서로 뺐을 때 2가 나오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전체의 수열이 어떻게 성립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그 밑에 있는 것은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자, 이제 실질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장담을 하건대요. 우선은 이쪽 파트에서는요, 여러분들 학교 서술형으로 안 나오면요, 제가 장을 집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니까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한 등식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제까지만 제가 증명하는 것으로 보여드리고 쉬는 시간 갖고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자, 봅시다. 여기다 쓸게요. 자, 봐봐. 1의 제곱이야. 2의 제곱이야, 3의 제곱이야, n의 제곱이야. 그런데 이 녀석이 어떻게, 지금 어떤 뜻이냐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n의 제곱, n번째 항의 제곱인데 이 각각의 어떻게 숫자들을 모두 더한다는 뜻이에요. 더했을 때 어떠한 공식이 만들어진다는 뜻이냐면 6분의 1에다가 n에다가 n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2의 n 플러스 1이 된다라는 등식이 성립을 한대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실제로 6분의 1에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증명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n이 1이었을 때 n이 1이 된다는 것은 첫 번째 항까지의 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n이 1이었을 때에는 좌변은 어떻게 됩니까? 1의 제곱이에요. 맞습니까? 봐라. 예를 들어서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얘가 2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까지만 더해야 된다는 뜻이야.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우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서로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는 것이 6분의 1에다가 다시 어떻게 1 더하기 1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2 곱하기 1에다가 플러스 1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는 3이고 2니까 결국에 1이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명제는, 이 공식은 n이 1이었을 때 성립을 합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납득됐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K번째가 실제로 성립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 그래서 우리는 최초에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n 이퀄 K였을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야. 자, 우선 이렇게 그냥 쓰고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n에다가 K를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3의 제곱에다가 다시 플러스 쭉 가서 어디까지 K의 제곱이야. 자, 만일에 얘가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이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보는 바가 어떻게 돼? 6분의 1에다가 K에다가 K 플러스 1에다가 다시 어떻게 2K 플러스 1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죠? 선생님, 얘가 성립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성립 가정한다고. 성립을 가정하는 거야.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어요? 예. 화낸 거 아니고요. 강조한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봐봐. 어떻게 하는지. n 이퀄 그러면 어떻게 k 플러스 1일 때에도 성립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만일에 n 이퀄 k 플러스 1이었을 때에도 이 등식이 명확하게 성립을 한다면요. 이렇게 될 거예요. 1의 제곱부터 시작을 해서 쭉 더하다가 k 플러스 1의 어떻게 전체 제곱에 이퀄 n 대신에 k 플러스 1이 들어간 거니까 그대로 집어넣어 버리면 6분의 어떻게 k 플러스 1 다시 k 플러스 2 다시 어떻게 k 플러스
2k 플러스 그 다음에 3 이런 식으로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었을 때는 얘가 성립을 해야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도달을 하는 그 과정을 여기에서 써먹어야 된다는 뜻이야. 자, 가볼게. 자, 봐봐. 1의 제곱, 2의 제곱, k의 제곱이 있단다. 다시 플러스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좌변을 보면 1부터 지금 n이 k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1의 제곱부터 시작해서 k 플러스 1의 제곱까지 더해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나열을 해봤어. 자, 여기서 빨강색으로 밑줄을 치자. 여기. 왜 그러냐면 이런 뜻이야. 이 논리는 n이 k였을 때가 성립한다라는 가정에서 출발을 하니까 결국엔 얘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얘가 무조건 성립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빨간색으로 밑줄 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 6분의 1에 k에 다시 k 플러스 1에 다시 어떻게 2k 플러스 1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죠?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 그냥 더해지기만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어떻게 하면 돼? k 플러스 1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공통인수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여기다 쓸게요. k 플러스 1입니다. 6분의 어떻게 k에다가 다시 2k 플러스 1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에다가 어떻게? k 플러스 1이 이렇게 옵니다. 자, 이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6분의 자, 얘는요 2의 k에 제곱에다가 플러스 k가 되고요. 6을 어떻게 더하게 되면 곱하게 되면 플러스 6의 k에다가 플러스 6이 이렇게 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자, 얘는요 2의 k의 제곱에다가요 플러스 7의 k에다가 플러스 어떻게 6이 됩니다. 이거 인수분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어떻게 해요? 2고 그 다음에 3이고 그 다음에 여기 2고 1입니다. 자, 인수분해 한번 해보시면 결국에 어떻게 되죠? k에다가 플러스 2고요. 다시 2k에다가 플러스 3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결국에는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 지울게요. 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6분의 1에 k 플러스 1 k 플러스 2 곱하기에 어떻게? 2k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됐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얘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그래서 성립하는 거야. 성립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어려워. 근데 선생님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기본적인 파트에서 시작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수열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귀납적 정의에서 가장 많이 얻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쪽의 기본 내용은 제가 나중에 시간이 많으니까 그거는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지금은 우선은 이러한 수열이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써먹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수열 전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3분의 1입니다. 다시 플러스 3분의 1입니다. 플러스 쭉 가서요. n분의 1인데요. 얘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n 플러스 1분의 2의 n이 어떻게 2의 n보다는 크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것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거기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쳐주시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 위에 있는 문제량의 큰 특징은 얘는 모든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같다라고 하는 이 범위가 사실상 내재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만약 그렇다면 얘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어떻게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려면 마치 첫 번째 항이 뭐처럼 보이면 돼? n이 무엇이었을 때? 2였을 때를 보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1 더하기에 n 대신에 2가 들어가 있는 꼴이니까 1 더하기에 2분의 1까지만 더하면 되겠죠. 2분의 1. 자, 이 녀석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2를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요. 3분의 지금 보는 바와 같이 4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녀석은 지금 어떻게 1 더하기의 3분의 1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2분의 1이 3분의 1보다는 더 크죠? 그러니까 어떻게 n이 2였을 때 성립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n이 무엇이었을 때요? k였을 때 가정합니다. 성립 가정이에요. 자, 그러면 그대로 써볼게요. 1 더하기에 2분의 1 더하기에 쭉쭉쭉 가서 k분의 1까지 더하는데 얘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k 플러스 1분의 어떻게 2의 k보다는 커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역시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증명을 하는 그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도 한번 써볼게요. 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1 플러스 그 다음에 2분의 1이고요. 쭉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n 이퀄 무엇이었을 때 k 플러스 1이었을 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k 플러스 1이 들어갔다라고 한번 우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k 플러스 1분의 1이 될 것이고요. 이 녀석이 무엇이었을 때 k 플러스 어떻게 2분의 2의 k 그 다음에 플러스 2보다는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쭉 갑니다. k분의 1이고요. 다시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1까지를 더합니다. 그러면 자, 이쪽으로 가보자. 네모칸으로 칠게. 1부터 시작을 해서 k분의 1까지의 이 합은요. 요 녀석이 성립을 한다라고 했었으니까 결국엔 어떻게 k 플러스 1분의 2k보다는 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러면 요 녀석은 무엇보다 크다? k 플러스 1분의 2의 k보다는 큰데 오른쪽으로 한번 보시면 k 플러스 1분의 1이 추가가 됐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자, 한번 보자. 그런데 얘를 정리를 해보니까 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1보다 어떻게? 2k 플러스 1보다 크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멘붕이 생겨. 왜 멘붕이 생기냐면 나는 얘를 보여줘야 하는데 얘가 나왔단 말이야.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 두 녀석의 차를 한번 구해볼게. 자, 봅시다. 가령 예를 들어서 k 플러스 1분의 2의 k 플러스 1에서요. 무엇을 뺄 거냐면 빼기 얘를 뺄 겁니다. 이렇게 뺄 겁니다. 그 빼는 이유는 이따 제가 말씀 또 드릴게요. 자, 그러면 얘를 통분 처리를 하면 되니까 k 플러스 1, k 플러스 2고요. 그 녀석 분해 어떻게 된다? 얘를 이쪽에다 곱을 하게 되면 2의 k의 제곱에다가 4의 k에다가 플러스 k에다가 플러스 어떻게 2다라고 쓸 수가 있으며 다시 여기서 빼기를 합니다. 빼기에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서로 곱하면 되니까 2의 k의 제곱에다가 다시 플러스에다가 어떻게 4k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2가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간에 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갑시다. 얘 없어지고 얘 없어져요.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얘랑 얘가 또 없어져요. 그러면 남는 녀석만 한번 보면 k 플러스 1에다가 k 플러스 2, 요 녀석 분해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k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k라고 하는 그 n 대신에 k를 집어넣을 때 그 k는 항상 어떻게 돼? 2보다 크거나 같은 수야. 맞아? 그러면 얘 자체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어. 우리가 수학 상하 시간에 어떤 것을 배우냐면 두 개의 실수에서 어떤 것이 더 크냐 이것을 비교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요. 어떤 거? 어느 한쪽에서 다른 한쪽을 빼서 0보다 크면 어떻게 이쪽이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두 개의 값을 서로 어떻게 빼본 거야. 그러면 얘가 얘보다는 어떻게 작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 맞죠? 0보다 크니까. 이해됐어요? 됐습니까? 그러므로 1부터 k 플러스 1분의 1까지의 합은 얘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명 끝. 이해되셨습니까?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얼토당토 않게 갑자기 k 플러스 2분의 2k 플러스 2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만일에 얘가 실제 성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k 플러스 1이었을 때에도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한번 살짝 집어넣어 본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이 녀석이 어떻게? 얘보다 작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만 하면 결국엔 얘는 어떻게? 이 녀석 전체보다는 작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됐어요? 예. 자, 넘어갈게요. 귀납적 정의에서는요, 수능 문제에서는 빈칸 추론 문제로 나오고요. 빈칸 추론 문제로 나오고, 내신에서는요,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공부를 하실 때 그 방법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첫 번째 항은 1이고요. A의 n 플러스 1은 A의 n 그 다음에 플러스 n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부를 한 내용이랑 약간은 좀 다르지만 이러한 어떻게 관계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얘를 만족시키는 수열이 있는데 7번째 항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런 관계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나는 최초에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그냥 하나씩 대입을 하자라고 하는 게 수열의 기본 마인드야. 하나씩 대입을 했을 때 그때의 규칙성이 보였을 때 그 규칙대로 어떻게 그대로 풀어주면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겠지만 일반항을 무조건 어떻게 뭔가를 이끌어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관계식을 보고서 그러면 내가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이지? 어떠한 나열이지? 그래 하나씩 한번 대입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봅시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n에다가 1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a의 3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a의 1에다가 플러스 뭐가 돼요? 1입니다. 맞습니까? 첫 번째 항이 1이라고 했어요. 1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2가 돼요. 자, 그 다음에 A에 어떻게 예를 들어서 2를 집어넣어 볼까요? 2가 아니라 3을 집어넣어 볼까요? 3 집어넣으면 5입니다. A에 3 플러스 어떻게 3이 됩니다. 세 번째 항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라고 했으니까 2를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이게 5입니다. 그러면 A에 7이라고 한 녀석은 어떻게 될까를 한번 보시면 이 n에다가 어떻게? 5를 집어넣은 꼴이랑 서로 똑같으니까 a의 5에다가 다시 플러스 5가 됩니다. a의 5는 5라고 했으니까 얘는 10입니다. 그래서 답은 10이에요. 매우 쉽고 간단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수열의 기본적인 마인드를 설명하는 문제라서 매우 중요한 내용에 해당이 되니까 잘 알고 가셨으면 하고요. 자, 이것까지 가볼까요? 자, 여기서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a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a의 n이 있습니다. 그 녀석이 지금 n이 이렇게 나온대요. 우리는 얘를요 그냥 평범하게 상식적인 선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얘보다 2개 큰 수열에서 얘를 뺐을 때 n이 된다는 거야. 이 n으로서 일정하다는 거야.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 그럼 보자. 첫 번째 항이 1이라고 했어. 1. 세 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이 A의 3에서 A의 1을 뺐을 때 항상 1로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이 1에다가 1을 하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 다음에 이 녀석보다 2개 더 큰 수 A의 5, 다섯 번째 항. 얘는요. 요 녀석에다가 어떻게 해주면 돼? 지금 보는 바같이 3을 더한 것처럼 1 더하기 1 여기에다가 다시 더하기 3을 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야. A의 7은 어떻게 돼요? 라고 한다면 1 더하기 1 다시 더하기 3이라고 하는 다섯 번째 항에다가 5를 더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나름 이렇게 풀면은 뭔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헷갈려.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떻게 그 관계식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어떻게 이해해서 그대로 써먹는 게 더 중요하고 이 행위 속에서 하나하나씩 대입을 하고 있다는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수열 A의 n이 다음과 같습니다. A의 1은 마이너스 1이고요. A의 2는 3이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A의 n 플러스 1은 A의 n 플러스 A의 n 플러스 2래요. 자, 여기다 형광펜으로 밑줄 칠게요.
우리가 아까 학습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등차 수열이다라고 했을 때 수학적 그러니까 귀납적 정의에 의하면 두 가지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어요.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뺐을 때 일정한 수가 나와야 되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얘를 양쪽 2를 그냥 나누게 되면요, 결국에 A의 n 플러스 1이 결국엔 어떻게 중간항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는 2분의 A의 n 플러스 A의 n 플러스 2, 그러니까 양쪽의 항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다라고 하는 그 등차 수열의 어떻게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셨으면요, 자 여기에다 뭐라고 쓸 거냐면요, 등차 수열이라고 쓰시면 돼요. 등차 수열. 자, 그러면 10번째 항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볼까요? 10번째 항은, 자, 이거 보자. 자, 이것까지 한번 가보자. 자, A의 1이 마이너스 1이래요. A의 2가 3이래요. 자, 그러면 얘가 등차 수열이라고 했어. 그러면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빼게 됐을 때 일정한 수가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게 되면 뭐가 돼? 4가 돼. 그러면 공차가 뭐가 된다라는 거야? 4가 된다라는 거야. 공차가 4가 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앞에 항에다가 4를 더하면 뒤에 항이 돼 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하면 돼? 지금 등차수열에 대한 일반항을 모른다라고 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1에다가 다시 어떻게 플러스 4를 하게 되면 3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A의 2가 되는 거죠. 그쵸? A의 2가 되는 거고, A의 3이라고 하는 녀석은 A의 2에다가 다시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가자라는 뜻이 되겠죠. A의 4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A의 3에다가 다시 플러스 4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 항에 대해서 같이 가봅시다. A의 2는요, 지금 이 문제에 의하면 A의 1에다가요 플러스 어떻게 4를 하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A의 3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의 2에다가요 또 마찬가지로 4를 더하면 된다라고 했었고, 이 4를 우리는 공차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A의 2 대신에 얘를 집어넣게 되면요, 얘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의 1에다가 플러스 2 곱하기 4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 4를 두 번 더하게 되는 거니까요. 자, A의 4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A의 3에다가 다시 플러스 4를 하면 되는 건데, A의 3 대신에 얘를 집어넣게 되면 A의 1에다가 플러스 그 다음에 3 곱하기 4가 되어 버리네요. 맞습니까? 분명한 것은 뭐였냐면, 아까 제가 수열을 접근을 해 나갈 때 항의 번호와 그 다음에 그 숫자의 특징을 같이 파악을 하자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야. 3일 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가 되고, 2였을 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1이 되고, 4였을 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3이 되어버리니까 이 녀석의 일반항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이제 정확하게 추론이 가능하죠. 첫 번째 항에다가 더하기 어떻게 n-1에 곱하기 그 다음에 4다라고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4가 의미하는 게 뭐야? 공차. 공차 D. 이해됐습니까? 본래 지금은 기초를 하는 거니까 이거를 막 멋지게 하면서 하는 것은 바라지를 않아요.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조금 더 확장을 한번 해보면 지금 보는 바가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A의 n이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어떻게 첫 번째 항 마이너스 1에다가 n-1에다가 공차 3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거고, 자 여기에서 A의 10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n 대신에 10을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9에다가 다시 어떻게 4. 4, 9, 36에다가 35가 되겠죠, 답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공식은 원래 암기를 해야 돼요. 제가 나중에도 암기를 하라고는 하겠지만서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 공식을 이끌어내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뜻이야. 이건 외우는 건 나중 문제지. 그치? 그러니까 공식만 달달달 암기해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기초특강에서
별거 아닌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더 확장을 해서 어떻게 그 의미를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공부에서 문제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는 문제집이 매우 중요한 문제집을 가지고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게끔 제가 가이드를 하겠지만서도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라고 하더라도요, 그 교과서를 적어도 한 5번, 6번, 7번 이렇게 보게 되면요, 내가 처음에 봤던 거랑은 좀 많이 다르게 여러 가지 의미를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복이 중요하다는 뜻이니까 꼭 집에서 다시 한번 오늘 공부를 했었던 것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2 더하기부터 시작해서 2의 n 거듭 제곱까지 이 녀석의 합이 2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된대요. 얘를요,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형광펜으로 밑줄 칩시다. 수학적 귀납법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었던 그 방법대로 하자라는 뜻인데요, 이쪽 파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중등에서는 경시 파트에서 중요하고요, 고등에서는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으로 나올 거고,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빈칸 추론 문제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수리논술의 3분의 2를 차지를 하고 있는 그 증명법이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잘 배우셔야 돼요. 알았죠? 자, 가봅시다. 얘는 무슨 수열의 합이죠? 이 녀석은 무슨 수열의 합이죠? 2, 4, 8, 2의 n거듭 제곱만 딱 봤을 때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라고 해요.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등비수열의 합 공식은요, 따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지금은요.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n이 1이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모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n이 1이었을 때는요, 2가 될 겁니다. 좌변은요, 2까지만 더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변은 보니까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2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우변이 2로 동일하게 나와요. 그러므로 얘가 성립을 합니다. 자, n이 k였을 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n이 k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 더하기 4 더하기 쭉 가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의 k 거듭 제곱은 무엇이 된다? 2의 k 플러스 1 거듭 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 가정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입니다. 지금 보는 바와 같이 n이 무엇이었을 때요? k 플러스 1이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마찬가지로 같이 한번 가볼게요. 2 더하기 4 더하기 쭉 가서요, 2의 k 거듭 제곱에다가 다시 더하기 하나 더 해야 되죠? 2의 k 플러스 1까지를 더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얘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2부터 시작을 해서 2의 k 거듭 제곱까지 전체의 총 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와야 돼. 맞아? 자, 그러면 이거 봐라. 이 녀석은 뭐라고 쓸 수 있어? 2의 k 플러스 1 거듭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오른쪽에 2의 k 플러스 1 거듭 제곱이 있으니까 더하기에다가 2의 k 플러스 1 거듭 제곱입니다. 맞아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얘를 증명을 할 때 다이렉트로 여기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니까. 그치?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에서 시작을 한 거야.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데 얘는 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집어넣어서 얘가 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쪽은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절대 뇌피셜로 풀면 안 돼요. 알았죠? 예. 철저히 어떻게? 근거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봐봐. 얘는 뭐가 돼? 얘랑 얘를 더하니까 똑같은 수가 또 있네. 이렇게 되죠. 얘는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n이 k 플러스 1일 때에도 성립합니다 라고 할 수가 있어. 맞아? 근데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야. 선생님, 아니 이것까지 보여줬어. 그런데 그래서 이게 성립한 거라고? 왜? 아니, 여기에다가 살짝 k 플러스 1만 집어넣어봐. 2의 k 플러스 2 거듭 제곱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그대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성립한 거야. 이해됐어요? 그리고 성립하는
과정을 보여드린 거고. 자, 가봅시다. 밑에 있는 세제곱의 전체 총합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알았죠? 자, 여러분들이 똑같이 한번 저랑 아까 했었던 거 제곱의 합이 6분의 1에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 된다는 거 그거 그대로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거와 똑같이.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제가 공식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봅시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가서 n입니다.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의 전체 총합이고요. 그 녀석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공식으로 쓰면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자,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아까 방금 했었던 거 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쭉 가셔서 n의 제곱입니다. 자, 이 녀석은 뭐가 된다고요? 6분의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 됩니다. 라고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한 것이 1의 세제곱, 전체 세제곱의 합입니다. 쭉 갔을 때 n의 세제곱까지 그랬을 때 얘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 녀석의 제곱입니다. 자, 제곱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간혹 가다가 우리가 데자부 뷰 현상 같은 거 있죠? 데자부? 그게 무슨 뜻이냐면 뇌가 착각을 하는 거거든. 내가 봤던 거 그리고 보지 않았었던 거에 그 관계가 헷갈리기 때문에 저거 내가 봤던 거 아닌가? 내가 예전에 봤던 거 같은데 이렇게 뇌가 착각을 하는 거거든. 무슨 뜻이냐면 여기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라고 한 이유가 이 일을 3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이거 3 아니고 제곱이에요. 제곱이고 제곱이에요. 알았죠? 예.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공식은요, 꼭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설명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제가 여름방학 특강 때에는 도형을 가지고서 블럭을 어떻게 쌓으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예, 겨울방학 때에는 그 내용보다는 수식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그 내용은 제가 뺄 겁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로 제가 뺀 데다가 올리기는 할 테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가볼게요. 얘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n이 3보다 크거나 같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칩시다. 자, 조금만 참아주세요. 곧 있으면 끝나요. 자, 봅시다. n이 3보다 크거나 같은 데에서 자연수에서 성립을 한다는 걸 보여줘야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n이 무엇이었을 때요? 3이었을 때부터 보여주면 되겠죠. 3 집어넣을까요? 그러면 2의 세제곱입니다. 얘는 뭡니까? 8입니다. 얘는요.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7이 되죠. 3, 3은 9에서 빼기 2니까요. 그러므로 성립합니다. 성립해요. 자, 두 번째입니다. n이 무엇이었을 때? k였을 때입니다. 성립 가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2의 k 거듭 제곱이 3의 k-2보다 크다라는 것을 성립 가정이에요. 맞아? 그 다음 n이 k 플러스 1일 때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 자 봐라. 여기서 잘 봐라. k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좌변 n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2에 k 플러스 1이에요. 이거로 끝나요. 먼저.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야. 얘는 뭐가 되죠? 2의 k 거듭 제곱 곱하기 2가 됩니다. 됐죠? 그런데 2의 k 거듭 제곱은 3의 k-2보다는 크다라고 이미 가정을 했으므로 결국엔 얘는 무엇보다 커? 얘보다는 크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거를 마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봐봐. 2의 k 플러스 1을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변형을 했지만 2의 k 플러스 1 거듭제곱이 나오기 위해서는 최초에 성립했던 것을 가정해서 양쪽에다가 2를 곱하면 되겠죠. 네? 양쪽에다가 2를 곱하면 2의 k 플러스 1 거듭제곱 나오고 2를 곱하면 얘가 되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 녀석이 6의 k에다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이렇게 옵니다. 여기까지 납득됐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아니 내가 보여주려고 했던 거는 n이 k 플러스 1이었을 때 k 플러스 1 그대로 집어넣어 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니? 2의 k 플러스 1거듭 제곱이 3의 그 다음에 k에다가 자 그대로 전개할게요. 예, 여기에다가 k 플러스 1 집어넣었을 때 그러면 1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식이 성립을 명확하게 한다라는 거면 근데 여기서 6k-4가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자라는 거야? 6k-4에서요 빼기예요. 3의 k 플러스 1을 한번 해보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녀석을 빼게 되면 3의 k에다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5가 돼요. 그래서 어쩌라고? 얘가 0보다 크다고. 왜? k가 3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얘 항상 0보다 큰 거잖아. 항상 0보다 큰 거잖아. 맞아? 이해됐어요? 여기에서 되게 집착이 강한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선생님, 3k-5가 0보다 크다라는 것도 또 증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그렇게 따진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k가 어떻게 3분의 5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엔 뭐야? k가 3분의 5보다 크다라는 게 지금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성립하는 거 맞죠? 예,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0보다 커요. 그러므로 얘보다는 무엇이 크다라는 거야? 3의 k 플러스 1보다는 크다라는 거야. 그러므로 어떻게 2의 k 플러스 1 거듭 제곱이 3k 플러스 1보다 크다라는 것이 성립하므로 결국에는 어떻게 n 이퀄 k 플러스 1이었을 때에도 성립합니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이와 관련된 문제를 지금 계속 푸는 이유가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세뇌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쪽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쪽 마인드가 명확하게 서 있어야지 앞으로 갔을 때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여러 가지 수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교과과정 선상에서 귀납적 정의가 맨 뒤로 가 있는 게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자, 뭐가 됐던 간에.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밑에 있는 문제 보시면요. 1 플러스 h입니다. 자, n거듭 제곱이요. 1 플러스 nh입니다. 자, 얘가 성립한다라는 걸 가정을 하래요. 우선 h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과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 하에서 어떻게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시고요. n이 무엇이었을 때? 2였을 때 성립하는 것을 보여드리기만 하면 되겠죠. 2를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야, 2를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어떻게 되니? 1 플러스 h의 전체 제곱이 이렇게 온단다. 자, 이 녀석을 어떻게 전개를 해볼게요. 1 플러스의 2h입니다. 플러스의 h의 제곱입니다. 자, 이 녀석이 무엇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 1 플러스 n 대신에 2 집어넣었으니까 2h. 여기까지 이해가 됐니? 이해됐어? 자, 이거 봐라. 여기서 주의사항 있어. 여기까지 쓰고서 이게 당연히 이거보다 크지.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걸 지워야 돼. 서로 빼야 돼. 서로 빼야 돼. 아니, 무슨 뜻이냐면 2를 집어넣고 2를 집어넣었대. 그러니까 얘가 더 크대. 이게 말이 되냐고. 안 되는 거지.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 아까 당신은 n이 1이었을 때, n이 2였을 때, n이 3이었을 때 그냥 집어넣어서 보여줬잖아요. 그거는 명확하게 떨어졌을 때, 그게 명확하게 보여졌을 때, 왼쪽은 2고 오른쪽은 4야. 그러면 오른쪽이 더 크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굳이 4에서 2를 뺄 필요가 없는 거잖아. 맞잖아. 그치? 야, 그러면 이거 봐라.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거 뭐야? 이거 빼기지? 이렇게 돼. 맞아? 뺐으니까. 여기에서 제곱에서 이 녀석을 뺐어. 그러면 얘가 결국엔 뭐야? h의 제곱이야. 수학 자체의 기초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h의 제곱이라고 했을 때 이 h는 0보다 커요. 실수의 값이에요. 제곱이니까 뭐가 된다라는 거야? 0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야. 실수의 성질에 의하여야. 알았지? 그러므로 어떻게 n이 2였을 때 이쪽이 이쪽보다 크다라는 게 성립이 된 거야. 0보다 크니까. 자, n이 무엇이었을 때? k였을 때.
그래서 이쪽 파트는 고지식한 아이들이 잘해요. 자, 이거 봅시다. 1 플러스, 그렇다고 해서 고지식한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 1 플러스에 어떻게 K에다가 H가 이렇게 옵니다. 얘 뭐라고요? 성립 가정이에요. 자, 다른 색으로 칠할게요. 자, N 이퀄 K 플러스 1입니다. 자, 이거 봐라. 여기서 이제 어떻게 접근하는지 봐봐. 아까는 제가 2의 K 거듭 제곱이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바로 이제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것처럼 보여줬지만, N이 K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은 K 플러스 1이 되니까 양쪽에다 무엇을 곱한다? 무엇을 곱한다? 1 플러스 H를 곱한다야. 여기다 1 플러스 H를 곱하면 1 플러스 H에 어떻게 K 플러스 1 거듭 제곱. 그치? 자, 그러니까 결국엔 뭐가 된다는 거야? 1 플러스 H에 K 플러스 1 거듭 제곱은 무엇보다 클 수밖에 없어? 1 플러스 K의 H에다가 1 플러스 H를 곱한 녀석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 맞지? 왜 그러냐면 H가 0보다 크기 때문에 1 플러스 H 자체가 0보다 커요. 그러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양쪽에다가 어떻게 1 플러스 H를 집어넣어도 된다. 자, 그 다음 얘를 전개 한번 해볼까요? 1 플러스 K 플러스 1, 그 다음에 H에다가 플러스 H의 제곱에다가 여기다 K를 이렇게 곱을 되겠지. 얘 전개를 하면. 이해됐어요? 아니에요? 1 H K H 1. 그래서 H를 묶어서 K 플러스 1 H. 여기는 어떻게 H의 제곱, 여기 K. 맞죠? 맞죠? 예. 자, 봅시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우리의 예상을 또 어떻게 벗어났어? 왜냐하면 n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사실상 1 플러스 h에 k 플러스 1이 1 플러스 어떻게 k 플러스 1 h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 그런데 얼토당토않게 얘가 생겨버렸단 말이야. 이제 어떻게 하자고? 1 플러스 k 플러스 1 h 그 다음에 플러스 h의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k라고 하는 녀석에서요 빼기예요. 어떻게 해요? 1 플러스 k 플러스 1에 h를 뺄까요? 라고 했을 때 얘랑 얘가 없어져. 그래서 h의 제곱 곱하기 k가 돼. k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수에 해당이 되고요. h는 0보다 크니까 결국에는 얘가 0보다 크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얘보다는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그러므로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얘보다는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n equal k 플러스 1이었을 때에도 성립해요. 자, 여기서 팁을 좀 잠깐 드리자면 이걸 서술형으로 썼을 때 여러분들이 지우셔야 되는 게 있어. 서술형으로 이렇게 다 쓰고서 지워야 하는 거. 어디를 지워야 돼? 여기를 지우면 돼. 여기를 지워야 돼. 오해를 살 수가 있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어요? 출제자의 관점에 따라서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해를 사지 않게끔 얘를 차라리 지워버리고 그냥 여기에서 이 녀석을 빼버리면 되는 거야. 이건 써도 돼. 알았죠?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야, 너 대단한데? 야,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한 거니? 이거요? 이걸 빼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n이 4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1부터 n까지의 곱이 2의 n 거듭제보다 크다라는 것을 보여달래요. 왜 이렇게 도대체 보여달라는 게 많아? 그치? 누가 마저 그랬어? 아니야? 이번 겨울방학은 아쉬움이 남지 않게, 아쉬움이 남을 거예요. 아쉬움은 분명히 남을 텐데 아쉬움이 덜 남게끔 하자고요. 알았죠? 지금 아직 시간이 있어요. 제가 숙제를 많이 내주기는 했지만 이번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서 우선 실컷 놓으세요. 예. 스키도 타시고요. 네. 놀이공원도 가시고요.
잠시만요. 요즘에 이게 잘 안, 미친놈처럼 보였을 때가, 예, 의외로 또 효과가 되게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봅시다. n이 4보다 크거나 같아요. 1부터 n까지를 곱해요. 이걸 우리가 통상 뭐라고 하냐면 n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n 팩토리얼이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의 n거듭 제곱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고요. 얘를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3팩토리얼이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봅시다. 우선은 4부터 출발을 하자라고 했으니까 n이 무엇이었을 때요? 4였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4팩토리얼이고요. 얘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의 4제곱입니다. 자, 4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4 곱하기 3, 12, 2를 곱하게 되니까 24가 되는 거죠. 근데 2의 4제곱은 어떻게 되죠? 16입니다. 그러니까 n이 4였을 때 성립해요. n이 k였을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합시다. k 팩토리얼이 이렇게 올 거고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2의 k 거듭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얘가 성립 가정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n이 k 플러스 1이었을 때요. 자, n이 k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은 k 플러스 1 팩토리얼이 나와야 된다는 뜻인데 k 플러스 1 팩토리얼이 나오기 위해서는 k 팩토리얼에다가 뭘 곱하면 되죠? k 플러스 1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얘는 2의 k 거듭 제곱에 k 플러스 1이 이렇게 옵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이 녀석을 이제 전개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k에다가 다시 2의 k 거듭 제곱에다가 플러스 2의 k 거듭 제곱이 이렇게 옵니다. 아니야, 이렇게 할까? 두 가지 방법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여기까지 나왔을 때 우리의 예상을 벗어났어요. 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2의 k 플러스 1 거듭 제곱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얘가 얘니까 k의,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k의 2의 k 거듭 제곱 플러스 2의 k 거듭 제곱, 여기에서요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1 거듭 제곱을 뺄게요.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어떻게 돼? 얘는 2의 k 거듭 제곱 되는 거 맞죠? 아, 마이너스에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얘는 다시 어떻게 돼요? k-1에다가 2의 k 거듭 제곱이 돼요. 2의 k 거듭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0보다 큰 수예요. 자, 거기다가 k라고 하는 녀석은 4보다는 크거나 같대요. 자,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k 플러스 1은 당연히 0보다 크니까 두 0보다 큰 녀석을 곱하니까 0보다 커요.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 녀석에 의해서 결국에는 k 플러스 1 팩토리얼이 2의 k 플러스 1 거듭 제곱보다는 크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여기서 약간 아차 싶었던 게 지금 이쪽으로 가서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 있잖아요.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무조건 0보다 크죠. 맞습니까? 무조건 0보다 큰 게 아니지. 2보다 크죠. 맞습니까? 왜 그러냐면 k라고 하는 녀석이 4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은 무조건 2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이쪽에 가서 보면 k 플러스 1에다가 곱하기 2의 k 거듭 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얘가 2보다 크니까 결국에는 2 곱하기에 2의 k 거듭 제곱보다는 크구나. 그래서 얘는 2의 k 플러스 1 거듭 제곱보다는 크겠구나 라고 해주셔도 무방하겠죠. 두 가지의 소스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소스를 가도 어떻게 감점 요소는 없어요.